넌 왜 이 음식을 안 먹어? 건강에 좋은 건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에게 그것만 먹어서 되겠어?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식사 자리에서 내가 먹는 음식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사람들. 무엇을 먹고 안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며 때로는 불필요한 충고까지 늘어놓죠. 이런 행동은 단순한 관심이 아닌 그 사람의 통제적인 성향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와 점심을 함께 했는데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우리가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부분 의식적인 연기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앞에 두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평소에 감춰뒀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식탁에서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그 사람의 인성, 가치관, 대인관계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읽어내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본성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세노트 채널은 행복한 노후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삶의 지혜와 더불어 복된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를 보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잘 먹겠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 하나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고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항상 음식에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 짜네, 맛이 없네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에너지도 함께 소진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음식에 대한 감사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족함보다 채워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더 잘 발견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진행한 감사와 웰빙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31% 높았으며 대인관계에서도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사 전 감사 표현을 습관화한 가정의 아이들은 공감 능력과 사회성이 더 발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음식의 선택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세요. 그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자기 관리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식 선택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도 이거 먹어봐. 내가 시킨 게 제일 맛있어라며 끊임없이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해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 칼로리와 영양소를 고려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삶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항상 가장 저렴한 메뉴만 고르거나 반대로 가장 비싼 메뉴만 고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특정한 관념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은 다양하지만 음식 선택에서 보이는 이런 패턴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소비 습관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선호도와 선택을 존중하는 능력은 건강한 관계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의 40년간의 부부관계 연구에서 발견한 존중의 문화를 가진 커플은 이혼율이 81% 낮았으며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식사 선택에서의 존중은 일상에서 이러한 존중의 문화가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작은 행동 속에 숨은 배려심을 통해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식당 직원이나 서빙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이, 이리 와봐. 이것 좀 치워. 빨리 좀 해라며 식당 직원을 하인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위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대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찬을 나눌 때 자신이 먼저 먹기보다 상대방에게 권하는 사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리해서 건네주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세심한 배려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무의식적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음식에 집중하는 순간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진짜 습관과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밥상머리 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미국 코넬 대학교의 호텔 경영 연구소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손님은 대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권력 남용과 같은 문제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권위와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음식을 나누는 태도에서 배려심이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이타성과 이기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자신의 몫부터 챙기는 사람과 너 먼저 먹어봐라고 권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음식이 부족하거나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을 때의 행동을 주목해 보세요. 그 마지막 조각을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신의 욕심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항상 좋은 것은 자신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족 나눔의 개념보다 소유의 개념에 더 익숙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자라온 가정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서의 행동 패턴은 오랜 기간 형성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음식을 나누는 태도는 단순히 그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삶에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진화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자원 공유 행동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경향이 3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음식 공유 행동이 깊은 이타적 성향의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남이 먹는 양이나 습관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비판적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넌 왜 이 음식을 안 먹어? 건강에 좋은 건데.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알레르기가 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그 음식을 피하고 있을 수도 있죠. 남이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그것만 먹니? 영양 불균형 올 거야와 같은 발언들은 겉으로는 관심과 걱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식습관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내가 편한 대로 해라는 태도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타인의 식습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자기 방식을 얼마나 남에게 강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대인관계 심리학 연구팀은 타인의 음식 선택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도 평균적으로 2배 더 많은 비판적 코멘트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식습관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비판적 성향과 타인 존중의 부족을 반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6번째, 식사 중 대화의 균형을 통해 소통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의 대화 방식은 그 사람의 소통 스타일과 사회적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식사 내내 자신의 이야기만 하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소통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진정한 교류보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질문에만 짧게 대답하는 사람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내향적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라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대화는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 대화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적절히 나누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식사 중 분위기를 읽고 상황에 맞게 대화의 주제와 톤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난 정서적 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는 식사 대화 패턴과 관계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 중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질문하는 적극적 경청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파트너는 평균 73% 더 높은 관계 만족도를 보고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식사 중 대화는 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실험실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7번째, 음식을 즐기는 태도에서 삶의 여유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속도와 방식은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알고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섬세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항상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서두르고 결과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맛있다, 향이 좋다와 같이 음식의 맛과 풍미를 표현하는 사람은 삶의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음식을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맛이나 경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거나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 습관도 주목할 만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행동은 현재의 사람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무례하다고 느끼며 실제로 이는 상대방과의 진정한 교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방식은 그 사람이 삶에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식품 심리학 연구팀은 식사 속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 관련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7% 낮았으며 문제 해결 테스트에서도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음식을 먹는 방식이 실제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8번째, 식사 중 주변 소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식당의 소음이나 시끄러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는지 보여줍니다. 사소한 불편함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작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옆 테이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이 같은 불만을 자주 표출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해심을 보이는 사람은 스트레스 내성이 높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좀 시끄럽네. 하지만 분위기가 활기차서 좋은 것 같아와 같이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환경의 소음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불편함과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는지를 보여줍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을 뇌 영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주변 소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과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더 뚜렷했으며 일상에서도 더 효과적인 감정 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정서 조절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표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9번째, 식탁에서의 청결과 정리 습관을 통해 책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테이블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흘린 음식이나 음료를 닦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유 공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테이블을 어느 정도 정돈하고 떠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관계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배려심을 발휘합니다. 반면 자신의 자리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치워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탁을 정리할 때 자신의 자리만 신경 쓰는 사람과 함께 식사한 모든 사람의 편안함을 고려하는 사람의 차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후자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째는 다양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은 그 사람의 변화 수용력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처음 보는 요리에 호기심을 보이고 맛보려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죠. 반면 난 이런 것만 먹어, 이상한 거 시키지 말라며 익숙한 음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이 제한이나 알레르기 같은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없이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새로운 시도나 변화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익숙하지 않은 문화의 음식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편협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성격 심리학자들이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음식 선호도와 성격 특성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성격 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직장과 개인 생활에서도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읽어내는 10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진짜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의 태도,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배려심, 이타성,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 대화의 균형, 스트레스 대처 능력, 그리고 청결과 정리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조각조각 보여주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절대적인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고,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식사 예절과 관습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소리를 내며 음식을 즐기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즉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사 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면접관들이 종종 지원자를 식사에 초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을 하는 상황보다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음식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찰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판단이나 비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더 원활한 소통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에 거부감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불안감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천천히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찰을 자기 성찰의 도구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행동에는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식사 습관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태도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어떤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밥상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식사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밥상 위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경험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밥상에서의 행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다음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닌 소중한 인연을 더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